특히 내년, 내후년 경제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사상 초유의 버블 붕괴였던 닷컴 버블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무려 96년부터 4년 동안 400%가 올라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4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개별 종목은 얼마나 올랐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때는 거리에 떼부자 된 사람들, 벼락부자 된 사람들 널려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슈퍼카 타고 다니고 집 사고 졸부들이 많았죠. 불과 2년 만에 제자리를 찾습니다. 상승분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이때 개미들이 우리 돈으로 6천조 원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노숙자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이런 버블이 다시 오지 않을까?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그런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뜬구름이었어요.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기대, 이런 닷컴만 들어가면 다 올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하고 상황은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이때 이런 닷컴,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몰락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단기간 내 향후에 이런 버블이 깨지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나는 지금 내가 보유한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가? 이거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실적을 내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결국에 본전을 회복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경제위기를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 살아남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S&P 500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흘러왔나 한번 볼게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때도 도지기 때문에 거의 하락으로 볼 수 있다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3년 또는 2년씩 오르고 꼭 다음에 조정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5년 이동평균선, 이게 떨어져서 만나거나 아니면 내년에 움직이다가 이렇게 아랫골이 만들면서 만나거나 어쨌든 한번 만나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만나든 내년에 만나든 만나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 과거, 물론 당장 이게 이렇게 폭락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3년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자리다. 첫 번째, 올해 너무 급격한 상승, 이걸 바라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두 번째,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또는 내후년에라도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5년 이동평균선 혹은 10년 이동평균선 한번 터치하러 올 가능성이 있다. 투자의 구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품 붕괴 시점, 내년, 내후년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이렇게 급격히 단기에 큰 상승을 했던 이런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과대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S&P 500을 월봉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58%가 빠졌죠. 코로나 팬데믹 36%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15%가 빠졌어요. 지금 계좌가 반토막 나고 난리가 났는데 15%밖에 안 빠졌다고? 좀 이상하죠? 근데 15%밖에 안 빠졌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 위험 때문에 나스닥은 조금 더 빠졌죠. 어쨌든 과거의 이런 하락폭들과 비교하자면 사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조지표 RSI 이렇게 70을 넘은 이후 50까지 항상 빠져줬다는 거죠. 이렇게 혹은 그 아래로 깨고 내려가거나, 지금 70이 넘은 다음에 빠지고 있죠. 아직 50까지 11, 12 정도 버퍼가 남았습니다.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추가 하락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우하향 횡보를 하더라도 이 RSI 지표는 내려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반등이 온다고 급반등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강한 흐름보다는 조정성 횡보 또는 추가 하락 후 상승, 뭐 이런 여러가지 보수적인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MACD 지표가 지금 월봉상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때보다 훨씬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과매도라는 거죠. 그런데 더구나 고점을 치고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추세가 월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깁니다. 지금 당장 이게 데드크로스가 났다고 이렇게 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상승의 추세가 일단은 꺾였다. 추가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확실히 S&P 500보다 많이 덜 올랐죠? 5년 이동평균선에 거의 붙어 있어요. 찍고 올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보다 확실히 덜 올랐다는 거죠. 그럼 코스피를 월봉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MACD 지표를 보게 되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이후 최고치를 지금 찍고 이미 데드크로스가 심하게 난 상태예요. 그만큼 미국 증시보다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에. 그 얘기가 되는 거고, RSI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5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49. 약한 추세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덜 빠지냐, 그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장기간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오래 했거든요. 이런 횡보 구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급격하게 반등해서 이렇게 전고를 뚫는 강한 상승보다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와 이번을 비교해 보면은 차트 모양이 좀 많이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과매도권에 들어간 이 시점, 지금이죠. 2008년 금융위기 모양이 비슷해요. 이때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 보라색 선 200개월 선까지 내려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금융위기였고, 지금은 위기 이후에 유동성을 푼 다음 유동성 회수로 인한 충격, 그리고 전쟁 리스크로 인한 충격, 그걸로 인해 빠진 거기 때문에 하락의 성격은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과매도권이었다. 그리고 그때보다 더 심한, 현재가 더 심한 과매도권이다. 자, 이거는 변동성 지수예요. 빅스 지수인데, 이렇게 이 빨간색 네모칸, 이때가 경제 위기였거든요. 자, 여기가 30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30을 넘을 때 경제 위기가 항상 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현재 다시 안정화되나 싶더니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2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경제 위기 이후에도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다시 30 이상, 40까지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이렇게. 물론 이때는 S&P 500이 20%밖에 안 빠지긴 했어요. 경제 위기는 아니었죠. 그리고 한번 경제 위기가 온 이후에는 이렇게 한 번씩 튀어 오르는 경우는 있었지만 보통 이렇게 가라앉았다. 지금도 바로 이렇게 이게 튀어 올라서 바로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것보다는 시간차를 두면서 안정이 되고 다시 한번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게 상승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거품이 붕괴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수나 경제 위기를 예측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단지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 나가면서 나만의 대응 방법을 찾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은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축소되고 경제위기, 축소되고 경제위기, 축소되고 경제위기, 이런 식으로 항상 경제위기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축소된 다음에 시간이 다소 지난 다음에 항상 경제위기가 왔었다. 이건 예외가 없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졌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다. 물론 이게 계속 이 추세대로 떨어지더라도 0까지 가더라도 0이 된다고 경제위기가 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꼭 시간이 항상 얼마 정도 흐른 뒤에 그 다음에 경제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항상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경제위기까지. 즉 상황이 좋진 않지만 아직 여유는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한 경제위기설, 거품 붕괴론, 이런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상승 추세가 일단 꺾였다, 시장의 질이 달라졌다, 이 말을 드리고 있죠. 위기가 지금 당장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분명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있죠. 어쨌든 이 닷컴 버블도 시간은 걸렸지만 회복은 됐습니다. 월봉상 이런 데드크로스가 나는 시점,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가 나죠. 이 다음에는 하락이 오거나 이렇게, 아니면 횡보가 와서 다시 이동평균선 수렴이 되거나, 즉 하락 또는 횡보, 이런 장이 항상 왔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기회는 수없이 남아있죠. 오늘만 거래하는 게 아니죠.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계속 시장은 열릴 것이고, 그리고 투자를 계속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리해서 돈을 잃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조금씩 쌓아간다면 반드시 이때는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더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잃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투자하다 보면은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품 붕괴 가능성이 있다면
닷컴 버블 때 보셨죠? 위기가 왔을 때 분명히 살아남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갈립니다. 살아남을 기업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위기 때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 이상 수익권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업이 아니라 작전주, 테마주, 그냥 많이 올라서 따라잡은 급등주, 이런 거는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 폭락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사자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하락장에 그런 기업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내 실력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실력인가? 중요합니다. 그냥 유튜브 보고 어디서 뭐 어떤 기업 좋다니까 사자,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면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는 시점, 그때 시드를 늘리는 거지,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될 때는 적은 돈으로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내공을 쌓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점차 내가 갖고 있는 내공과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드를 늘려가는 거죠. 내가 철저한 가능성에 의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항상 저만의 대응 시나리오를 세우죠.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공이 쌓이고 나만의 대응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야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몸에 체득이 되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실력이 됩니다. 틀려도 좋다, 나만의 대응 방법을 만들자. 주식은 항상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말은 장기인데 장기적으로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뭐 나 3년 투자할 거야, 5년 장기 투자할 거야, 말은 그런데 하루하루 주가 변동에 일일비해요. 내가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언젠가 올 수 있는 거품 붕괴, 경제 위기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내공을 항상 쌓으시고 잃지 않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